시간을 거슬러 1991년으로 가볼게요. 당시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약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였거든요. 이 금액은 당시 일반 가정의 연소득 몇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 면허를 하루아침에 팔아치우고 경북 구미의 한 굴다리 옆 10평짜리 상가로 들어간 남자가 있어요. 주변에선 다 미쳤다고 했죠. 멀쩡한 운전대 놓고 왜 기름 냄새를 맡으러 가냐는 거죠. 하지만 그가 쥐고 있던 건 단순한 닭다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야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혁신적인 한 수였던 거예요. 사실 권원강 회장님의 인생은 1991년 이전부터 영화나 다름없었어요. 젊은 시절 노점상부터 포장마차까지 밑바닥 생리를 몸소 체험하며 사람들의 입맛을 어떻게 공략할지 처절하게 고민했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땀 흘리던 시절에는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조부님의 국가유공자 혜택 덕분에 개인 택시 면허를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킨 사업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그 소중한 면허를 팔아야만 했죠. 면허를 처분할 때 조부님의 헌신이 담긴 기회를 잃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으며 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들은 결국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고, 실패하면 바로 벼랑 끝이라는 절박함이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 고독한 결단이야말로 교촌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린 첫 번째 주춧돌이 된 셈인 거죠. 드디어 1991년 구미에 교촌이 문을 열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밤마다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는 열정의 도시였죠. 거대한 공단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만 명의 노동자에게 퇴근길 치킨과 맥주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치킨 시장은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이 대부분을 차지해 메뉴 선택이 비교적 단조로웠던 상황인 거죠. 밸런스 패치가 전혀 안 된 고여버린 게임처럼 다들 비슷한 튀김옷과 소스 맛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권 회장님은 이 회색빛 공단 도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달래줄 새로운 미식 경험이라고 확신한 거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그의 생존 본능이 이 뻔한 생태계를 뒤집을 판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레드오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예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모두가 큼직한 닭다리만 외칠 때 그는 닭고기 본연의 맛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테일에 집중하며 세상에 없던 맛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권 회장님은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간장 볶음의 풍미를 치킨에 입히기로 결심해요. 집 주방에서 마늘과 생강 등 천연 재료를 섞어가며 수많은 실험 끝에 교촌만의 핵심 기술인 권 회장님만의 법칙을 정립한 거죠. 붓을 소스에 적당히 담갔다 털어낸 뒤 부위별로 세심하게 3번씩 바르는 정성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는 온 집념을 쏟아 소스가 닭살 결 사이사이로 완벽하게 스며들게 조율했어요. 또한 2번 튀기는 더블 프라잉 방식을 도입해 바삭함을 극대화했죠. 수분과 기름기를 정교하게 빼내는 이 방식은 일반적인 치킨집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비효율적이었지만 맛의 깊이를 위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강화 전략이었던 거죠. 남들이 한 마리를 튀길 때 절반밖에 못 만드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는 소스의 농도와 튀김의 온도 사이에서 최적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냈어요.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이 수제 조리법은 교촌만의 고유 기술이 된 거죠. 붓끝에서 탄생한 이 정교한 맛의 강화 단계가 결국 대한민국 치킨의 표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한 수가 된 거예요. 의욕적으로 문을 열었지만 초기 교촌은 인지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는 10평 매장에서 텅 빈 전화기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자본력인 쇼미더머니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고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던 권 회장님은 결국 장사를 접으려 했어요. 하지만 당시 폐업 비용조차 마련되지 않아 버텨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야말로 퇴로가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홍보 전략을 세운 거죠. 직접 114 안내 서비스에 전화해 교촌 번호를 알리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상담원들이 교촌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자신의 브랜드를 알아주는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무명 선수였던 그가 스스로 관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사투를 벌였던 거죠. 폐업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그를 강제로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은 셈인 거죠. 이 눈물겨운 홍보전 끝에 마침내 구미 곳곳에서 주문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촌의 성장은 권 회장님이 목숨처럼 지킨 정직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창업 당시 공급업체가 수급 문제로 작은 닭을 보내자 회장님은 이를 속여 파는 대신 500g 닭 2마리를 튀겨서 1kg 정량을 맞춰 판매하는 전공법을 택했죠. 눈앞의 수익을 생각하면 한 마리만 튀기는 게 이득이었겠지만 그는 고객과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올인한 거예요. 또한 매장이 협소하던 시절에 거대 기업인 금성사 직원들이 단체로 왔을 때 이미 와있던 기존 고객들을 우선하며 예약을 거절했다는 일화도 유명해요. 먼저 온 손님이 누구든 소중히 대하는 그의 뚝심은 당시 장사꾼들 사이에서 큰 충격이었죠.
이 정직한 태도가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입소문이 났고, 이는 기숙사 전체의 폭발적인 주문으로 이어졌어요.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의 철학이 교촌을 단순한 치킨집 그 이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라는 그의 신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되었고, 충성 고객층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핵심 동력이 된 거죠.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그 태도가 결국 교촌을 업계의 전설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교촌은 메뉴 혁신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요. 특히 2010년에 출시된 허니콤보는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며 교촌의 위상을 완전히 굳혔어요. 단맛과 짠맛의 황금 조합인 단짠 메타를 대중화시키며 날개와 다리만 모은 콤보 메뉴는 고객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하며 든든한 발판이 된 거죠. 이어서 2010년대 초반부터는 화학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산무 정책을 고수했죠. 이는 이익을 깎아먹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교촌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의 버프가 한 번 더 걸린 셈이죠. 치킨 무 하나에도 건강을 담겠다는 그 고집이 웰빙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교촌을 단순한 간식에서 하나의 요리로 격상시킨 거예요. 남들이 가는 쉬운 길 대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고객 니즈에 맞춘 혁신을 거듭한 결과인 거죠. 이러한 뚝심 있는 행보가 교촌을 치킨 제국의 정점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던 거예요. 교촌의 혁신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마침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5,174억 원이라는 거대한 실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했어요. 특히 영업이익은 물류 시스템 최적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성과로 전년 대비 126.2%나 폭증한 349억 원을 기록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보여준 거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조리 공정을 표준화하는 날카로운 밸런스 패치 과정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구미의 10평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붓질이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거대 제국을 건설한 셈인 거예요. 자본력인 쇼미더머니와 꾸준한 기술 강화가 만나 이뤄낸 놀라운 결과인 거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교촌의 발발걸음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핸드브러쉬로 붓질하고 있어요. 기술의 정성을 더하면 규모의 경제조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가 된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창업 초기의 맛을 지켜낸 운영 능력이 바로 오늘날의 교촌을 만든 진정한 실력인 거예요. 이제 교촌의 발상지인 구미 송정동 1호점 주변은 교촌 1991년 문화거리로 재탄생했어요. 칙칙했던 굴다리 옆 골목이 화려한 조명과 역사적 기록으로 가득 찬 랜드마크가 된 것을 보면 창업주가 느꼈을 감회는 정말 남다를 거예요. 구미시와 교촌이 합심해서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교촌 F&B가 13억 원을 부담하고 구미시가 5억 원을 분담했죠. 노후한 골목을 정비하고 체험형 공간을 만들어 산업문화투어 코스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10평 매장에서 닭을 튀기던 권 회장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전시물들이 발길을 잡아요. 전국 1,400여 개의 가맹점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네트워크의 뿌리가 바로 이 작은 상가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30년 넘게 비밀 레시피를 보호하며 근본을 지켜온 결과가 이 거리의 역사로 남은 거예요. 이 거리는 단순한 홍보용 공간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온 기록물인 거죠. 정직한 노력이 어떻게 한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예요. 교촌의 유산은 이제 치킨 상자를 넘어 우리 곁에 일상적인 거리 풍경 속에 영원히 박제된 셈이죠. 교촌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명확해요. 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치며 효율성만 따질 때 누군가는 제대로의 가치를 믿고 붓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과가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교촌의 간장맛도 수많은 연구의 붓 끝에서 완성된 거예요. 정직이 최고의 상술이라는 그 고집이 결국 당신의 인생에도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줄 거니까요. 인생은 결정적 한판 싸움인 거죠. 하지만 그 승부를 이기기 위한 준비는 정성이라는 이름의 붓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픽이었습니다.